대단히 유익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곧바로 돈이 되는 그런 영상 아니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광어국입니다. 최근에 퀀트킹이 새로운 지피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제가 울트라 전략을 퀀트킹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재분석을 해보시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퍼를 계산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시가총액을 최근 4분기 순이익으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그냥 최근 분기의 순이익으로 나누는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최근 분기로만 나눠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제가 돌려봤거든요. 참고로 20종목이고 반년 1월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간 복리수익은 뭐냐 하면은 퍼를 계산하는데 그 최근 4분기 그 순이익을 가지고 퍼를 계산하고 그 퍼가 가장 낮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복리 17% 정도로 볼 수가 있었어요. 14년 동안에. 그런데 분기, 그러니까 최근 분기의 순이익만 가지고 퍼를 계산해서 또 여기서 가장 퍼가 낮은 20개 기업을 사서 6개월 만에 리밸런싱 하는 그 작전을 사용을 했더니만 복리수익이 24.4%로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PCR나 PFCR는 그 최근 4분기를 쓰든 최근 분기를 쓰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PEG, 포어, PSR을 보면은 여기 다시 또 최근 분기로 지표를 계산하면은 훨씬 더 백테스트 결과가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거든요. 이거를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 가장 우수한 기업들 20개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6개월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면은 복리 15.5%. 그런데 최근 분기 영업이익만 가지고 지표를 계산해서 그 똑같은 일을 했다면은 복리 26.6%, 10% 이상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강왕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는 퍼 PBR, PFCR, PSR 요 4개 지표에 각각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거기에 평균 순위를 내는 겁니다. 평균 순위를 어떻게 내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퍼가 뭐 100위이고 PBR가 500위, PFCR가 300위, 그리고 PSR가 600위라고 하면은 그냥 100, 300, 500, 600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순위, 그 순위가 가장 낮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평균 순위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요 퍼랑 PFCR랑 PSR을 최근 4분기 그 지표로 데이터로 계산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바로 요거는 최근 분기만 사용한 그 지표들이거든요. 보니까 차이가 엄청 납니다. 24.4 대 37.8. 그리고 MDD도 48에서 43으로 조금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별 승률도 62.5에서 65.5%로 3% 정도 나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화국 슈퍼 가치 전략도 당연히 분기 지표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소형주로 돌리면 여기는 차이가 그래도 좀 납니다. 40대 47대 2고요. 그리고 MDD도 50%에서 44.5%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승률도 미세하게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수익성 지표들도 몇 개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분기 GPM, OPM, MPM이거든요. 이 M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MPM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 100원짜리 매출을 냈는데 순이익이 뭐 5원이다 하면은 이 MPM이 5%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OPM은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 대비 매출. 그러니까 100원을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7원이다 하면은 이 OPM이 7%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GPM, OPM, MPM이 가장 우수한, 가장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 그런 20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6개월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없었습니다. 분기 GPM, OPM, MPM을 보니까 뭐 복리 11에서 13% 정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미 아는 GPA보다 좀 더 뒤처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 뭐 고 ROE, 고 ROA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고 ROE, 고 ROA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 GPA랑 뭐 ROE, ROA가 절대적으로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전년 대비 그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더 지표가 좋아졌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90점 받는 학생보다는 80점에서 90점으로 성적을 높인 그런 놈들이 평이 더 좋다. 이런 애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고 ROE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가 복리 6% 벌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ROE가 가장 많이 개선되는 20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복리 16%를 벌 수 있었고요. ROA도 7에서 18%로 나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뭐 NPM 같은 경우도 그냥 자체적으로 NPM이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복리 11.6%, 그런데 NPM이 증가하는 20개 기업에 투자하면은 복리 15.7%를 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치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좋아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EPS와 순이익 증가율, 사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EPS는 earnings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이익입니다. 순이익은 그냥 그 기업의 전체 순이익이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순이익이 많이 증가했는데 주식 수도 엄청 늘었어. 그러면 이게 주주한테 별로 크게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EPS 증가율이 더 중요한 지표는 맞기는 맞는데 직접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기 EPS YOY는 뭐냐 하면은 그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2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요거는 전 분기 대비 많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콤보는 뭐냐 하면은 요 순위와 요 순위, 두 개 순위를 내서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 EPS가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거를 EPS로 하든 그냥 순이익으로 하든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전략이죠. 자, EPS YOY 순위를 계산하고 EPS QOQ 성장 순위를 계산한 다음에 그 평균 순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좋은 성장 기업들이죠. 그렇게만 해도 복리 23%, 24%를 벌 수 있었습니다. 네, 울트라 전략도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퀀티킹님한테 지금까지 빠져있던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증가율 지표 요거를 추가해달라고 했거든요. 참고로 요 지표 자체로 투자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요 지표가 그 좋은 2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자체적으로는 복리 13%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최근 14년 동안에요. 울트라 전략이 12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퍼, PSR, PFCR, 그리고 PBR,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 YOY, QOQ니까 4개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차입금 증가율로 나눈 그 비율, 이거는 이제 높으면 좋은 거고, 자산 성장률 낮으면 좋은 거고, 주가 변동성도 낮으면 좋은 거고, GPA는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필터를 걸어가지고 신규 주식을 그 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0 이상, 흑자 기업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돌리니까 울트라 전략이 최근 14년에 복리 수익이 31% 정도 나왔습니다. MDD도 38.7이라서 낮은 편이긴 한데 살짝 실망스럽기는 하죠. 이거를 소형주로 돌려보니까 복리 37%. 물론 복리 37%는 대단히 좋긴 하지만 그냥 강원구 슈퍼 가치 전략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을 구할 수 있는가? 네, 팩트를 조금씩 바꾸면 다시 살아납니다. 조금 전에 여기 그 발해가 아니라 발행이죠. 신규 주식 발행 없고,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 0 이상 기업 요 필터가 있었는데 요거를 제거해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복리 수익이 34%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가 변동성 팩터, 얘가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빼가지고 11개 팩터로만 이 전략을 다시 만들어 봤더니만 복리 수익이 갑자기 34에서 42%로 급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전략에서는 주가 변동성 지표 이거 빼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요약. 자, 4분기를 보는 연간 지표보다는 최근 분기만 보는 분기 지표기 위력이 크다. 특히 뭐 퍼나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냥 최근 분기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수익성 지표는 절대적 수치보다는 그 수익성 지표가 전년 대비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EPS 증가율과 수익 증가율은 그냥 비슷한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울트라 전략은 제가 사실 그 엑셀로 20년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14년 백테스트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울트라 전략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강원구 슈퍼가치 전략으로만 투자할 것인가, 저평가된 기업으로요. 아니면은 뭐 그 슈퍼가치 앤드 모멘텀,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데 아직은 저평가된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취향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개 전략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또 대단히 유익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곧바로 돈이 되는 그런 영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